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반 대학원 합격 후 입학 전에 미리 공부하면 좋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지금 우한폐렴, 다시 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대학이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주요 대학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2주 정도 개강 연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입학 전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어떤 공부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대학원 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첫 학기에 듣는 코스웍, 첫 학기에 듣는 수업들이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보통 그 대학원의 교수님들은 첫 학기의 수업을 가지고 그 학생의 여러 가지 그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인상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첫인상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고, 그걸 뒤집으려면은 여러분이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학기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가고 첫 학기 코스 수업 때 어떻게 교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월등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여러분이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 성공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첫 학기 코스 수업에서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찍히고 계속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논문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공계 일반 대학원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공계 일반 대학원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입학 한 달 전이나 좀 이른 곳들은 두 달 전에 보통 이렇게 랩실을 좀 먼저 출근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랩실을 좀 미리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종의 디렉션이 있어요. 그쪽에 지시를 해 준다고요. 개강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라라고 자료도 던져주고 책도 책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줘서 읽어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랩실에 필요한 코드를 짜는 곳들이라면 코딩 능력 같은 걸 간단히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실험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연습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실히 따르시면 되기 때문에 이공계 일반 대학원은 랩실에 일찍 출근하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인문 사회계열의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공계처럼 또 랩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개강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진학하는 학교가 자신이 나온 학부보다 수준이 너무 많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 과정이 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렉션이나 이런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 이제 합격하시고 특수대학원 입학을 앞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특수대학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주제인 인문사회 계통의 일반 대학원에 합격하신 후에 개강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계통도 상위권 대학원의 경우에는 그 아까 이공계 일반 대학원 랩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학과 차원에서 매스 캠프,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매스 캠프를 2주나 한 달 정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 과정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합격자들이 미리 한 2주나 한 달 전부터 나와서 거기는 박사과정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미리미리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해 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최상위권 일반 대학원이 아닌 곳에 합격하신 분들은 뭔가 이 뾰족한 디렉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준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의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나름 학과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내려오지만 그거 이외에 좀 추가로 더 준비하고 싶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분석 능력입니다. 왜 통계 분석이 인문사회 계열에서 중요하냐? 요즘은 여러분이 이 수학이나 통계나 이렇게 뭔가 수리적인 거, 숫자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뭐 사회복지학, 아동학 이런 쪽의 영역에서도 요즘은 정량적인 분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로 뭔가 말하고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양적 연구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퀀터티브 하다 뭐 이런 거죠. 퀀터티브 메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분석이나 통계 패키지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논문 쓸 때 애를 먹고 논문이 아니더라도 수업 중에도 과제나 이런 걸 할 때도 통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냐? 일단 학부 수준의 기본적인 통계학을 공부하신 것이 좋은데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열별로 조금씩 전공마다 조금씩 그 포커스가 달라요. 상경계열이 좀 다르고요. 교육학이 좀 다르고 의료보건계통 다릅니다. 크게는 이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경계라고 말하는 건 경제 경영학과에서 다루는 통계학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또 통계학이 있고 여기는 보통 구조방정식 같은 거를 많이 쓴다고 하고 그리고 의료보건계통에서 통계는 또 다른 또 모델링을 또 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크게는 회귀 분석이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상경계열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스타일의 통계학 그다음에 의료보건계통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찌 되었든 여러분 전공이 어느 쪽이 가까운지 잘 살펴보신 후에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학 이런 지식이 생겼다고 땡이 아니죠. 통계학 패키지로 연습을 하시고 또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대 재무 그리고 회계 이런 쪽으로 좀 테크니컬한 좀 뭔가 통계를 하셔야 될 분들이라면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나 여러분을 가르치실 교수님들이 쓰는 패키지를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패키지가 다르면은 뭔가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여쭤보시면 대학원생들이 다 알려주고 교수님께 여쭤봐도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이 쓰는 패키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박사과정 다니실 때 주로 사용했던 패키지를 거의 은퇴까지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별로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재무나 회계 이런 쪽에서는요. 50 이상의 교수님들은 세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SAS, 세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40대 교수님들은 보통 스테이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그 교수님들은 그 당시 유학하셨을 때 스테이타를 많이 쓰던 시절이거든요. 미국 연구에서. 그리고 지금 40 이하의 젊은 연구자분들이나 젊은 교수님들은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코드를 짜서 하시는 걸 또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 회계 같은 이런 좀 테크니컬한 전공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아동학, 그리고 경영대 일부 전공,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의 이런 쪽은 SPSS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SPSS는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도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용법이나 이런 건요, 구글 검색으로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SPSS 사용법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요즘은 그 통계 그 교과서나 통계 교재에 다 이렇게 실습 이렇게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영어입니다. 여기서 영어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본 영문법을 핀다든지 그래머 인 유스 같은 문법책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 영어 회화 새벽반 끊어서 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학원에서 필요한 영어는 리딩 중심의 영어입니다. 그것도 전공 영어 바탕의 리딩입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 라이팅도 막연한 라이팅이 아니라 전공 영어를 바탕으로 한 라이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요. 보통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 전에 보통 그 원서 교과서나 논문 같은 영어 논문 같은 걸 몇 개 던져줍니다. 이런 걸 입학 전에 좀 읽어보면 좋다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권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같이 이렇게 내줘요. 읽어보면 좋다고. 좀 미리 읽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어로 된 논문을 계속 읽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영어 교재, 영어로 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은 그 대학원에서 보는 영어 그 원서 교재를 미리 구입해 갖고 예습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이 가장 좋고, 그런 원서 교과서가 따로 대학원에서 없다면은 학부 수준의 원서 교재를 구해서 한번 1회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아무리 잘하셔도 그 전공에서 쓰는 그 표현이나 용어나, 또 그리고 그 전공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아셔야 여러분 리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영어로 논문을 쓰게 될 경우, 요즘은 영어로 논문을 쓰게 하는 학교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라이팅 능력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로 된 논문을 보면은 논문 초반에 초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초록이고 영어로 하면 abstract이라고 하는데, 이 abstract이 일종의 요약입니다. 논문 전체 내용을. 근데 그 abstract에 있는 표현들을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필사하시듯이 계속 연습을 해 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라이팅을 해 보시는 연습을 여러 번 해 보시면 여러분도 초록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라이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쓰는 표현이나 전공 용어가 뻔하니까. 그 정도까지 훈련이 되시면은 나중에 졸업 논문도 영어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두 가지 알아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분들의 경우인데요. 비전공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학부 코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학부의 기본 과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학 같으면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같은 그 학부 기본 과목들을 한번 1회독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도 원론 수준의 이런 공부들 있죠. 뭐 교육학 원론, 사회학 원론, 정치학 원론, 뭐 국제정치학 원론, 이렇게 그런 정도 수준의 교과서를 여러분이 좀 미리 이렇게 구입하셔 갖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교과서가 아니라 그 대학, 여러분이 진학하시려는 그 대학원의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교재들을 좀 구해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1회독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학기 코스속, 첫 학기 수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다 이해하는데 나 혼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나 혼자 그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첫 학기부터 찍힙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비전공하신 분들이랑, 비전공이 죄는 아닙니다. 또 비전공자가 유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비전공자가 더 잘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비전공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좀 낯설잖아요.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학부 수준에 있는 기본 과목들은 한번 여러분이 1회독 정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최소한의 예의고, 또 여러분이 또 첫 학기 또 잘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에 들진 않지만, 뭐 굳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경영대 재무같이 수학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수리통계학, 해석학 1,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입학 전에 좀 어느 정도 수학과 2학년, 3학년 수준에서는 좀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첫 학기부터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첫 학기부터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특수대학원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준비한다고 뭐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 갖고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